조금 개선된 점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일단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고, 그리고 또 너무 확대를 시키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개선을 시켜도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이렇게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부담이 늘었으면 늘었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거다 생각하셨는데 준영 학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정량 평가가 아닌 정성 평가다 보니까요. 이제 뭐 이 활동은 플러스 3점, 뭐 저 활동은 마이너스 3점 이런 식으로 정량 평가로 다시 만들어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 과정에 있어서는 분명 입사관 분들의 이제 학과 기준에 맞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성 평가에 있어서는 물론 분명히 투명화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관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보고 기준이 이렇다, 이래서 떨어졌고 이래서 붙었다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해주면 분명 학생들에게도 뭐, 저런 거는 안 준비해도 되겠다 이런 부담감은 아무래도 다 해야 되는 부담감보다는 줄어들겠지만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이제 어떤 활동은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점수화할 수는 정량화할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선발 기준으로 측면을 바라볼 수 있지만 사실 대한민국은 정말 이게 입시 뭐 하나 바뀌면 현장 그냥 부랴부랴 쫓아가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시각에 바라봤을 때 이것이 도입하고 나서 이 학종이 도입되고 나서 정말 공교육이 정상화되는데 취지가 성공했냐 보냐라는 조사를 해봤더니 학부모 학생들은 한 40~50% 정도가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됐다라고 보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보통 70 정도가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됐다라고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그 학생들 견해가 좀 궁금해요. 변성호 학생.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공교육의 정상화에 기여가 된 부분은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입시 전형을 완전 뒤틀어 버릴 정도로 바꿔졌는데 공교육이 그 정도로는 정상화되었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 자체가 활동만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신만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두 개를 동시에 보는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챙기면서도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달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도 포기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학원의 수요는 지속될 것 같고 게다가 활동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이네? 그럼 난 그 심화된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배워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고 공교육도 그렇게 많이는 정상화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보통 공교육 정상화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 변성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입시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덜었어야 되는데 시스템 전체적으로 천지개벽처럼 다 뒤집어진 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었냐에는 좀 반문을 제기하셨거든요. 이 반대 의견.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교육 정상화에 대해서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전에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앉아있고 선생님이 칠판에 판서를 하시면서 주입식으로 하는 수업이 주로 이루어졌잖아요. 네, 옛날부터 우리 때부터 그거는 쭉 그래왔던 것 같아요. 많은 사실.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도입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도입되기 초반에는 이제 선생님들도 아무래도 그 취지를 잘 모르고 혼란이 있죠. 그렇죠. 좀 혼란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업이 확 바뀌진 않았는데 그래도 요즘 들어서 점차 느껴지고 있는 게 선생님들이 조금 더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려고 하고 또한 생기부에도 이제 작성을 해주셔야 되니까 학생들 개개인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참여형 수업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한 학생들끼리 조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도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충분히 공교육에 있어서 많이 열린 수업으로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준혁 학생은 좀 다른 시각을 봤네요. 변성호 학생은 학생의 부담을 받고 김준혁 학생은 우리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를 본 것 같아요. 뭐 반론 제기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선생님들도 많이 늘어나셨는데 물론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게 선생님들이 참여형 교육을 하고 애들한테 발표를 시키는 수행평가도 생기고 하는 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도 그냥 수업만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모둠으로 참여형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리고 제 친구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둠 수업은 좀 찾아보기 힘들고 선생님들이 대부분
수업 이렇게 주입식 교육처럼 그렇게 판서하시면서 하는 선생님들이 많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건 약간 선생님들의 개인 성향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변성호 학생이 볼 때는 그 선생님들의 어떤 성향과 차이가 학종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이 차이를 준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들의 성향 차이도 분명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남영 학생 어떻게 뭐 남양훈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물론 이제 학종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선생님들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최근에 학종이 대세가 되어가고 중요성이 부각함에 따라 선생님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의 선생님을 한 분 예시로 들자면 저희 학교에 한국사 선생님이 계신데 이제 직접 수업하시기보다는 직접 수업도 하시지만 물론 수업을 직접 이렇게 주입식으로 하시기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발표하고 교과서를 직접 읽는 등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기존 수업과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학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고 있어요? 김준영 학생?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1, 2, 3학년 이렇게 단계별로 진로 진학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도와주시는 편인데요. 네. 우선 적성 검사를 통해서 자기 이해를 시켜주시고, 또한 진로 특강, 진로 상담을 통해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요. 또한 그 진로 목표를 설정하는 거에 있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또 많은 각종 프로그램이나 대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자신감이나 혹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심어주시는 그런 단계별 체계적인 도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또한 뭐 분야별로 봤을 때는 인문사회부에서는 뭐 학생들과 함께하는 문학기행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참여 발표대회 이런 각종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도와주시고요. 또한 자연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학 영재학급 혹은 과학 탐구 토론대회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주시면서 조금 더 학생들이 학교에 앉아서 반에 앉아서 수업만 듣기보다는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단계별로 좀 진로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향들과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오전 학생은 어떻게 네, 준비해요? 어떤 학교의 지원 같은 거를 이제 받고 있고 또 활동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1학년 때 이제 1학년 학생들이 다 강당에 모여가지고 이제 어떤 강사님으로부터 무슨 대입 전형 같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뭐 정신이, 수신이 이런 대입 전형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진로진학 페스티벌이라는 걸 열어요. 네. 그래서 그 페스티벌 열리면은 이제 저희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에 가신 선배님들이 멘토분들이 또 와서 네, 그 선배님들이 저희 학교에 찾아와서 네. 이제 대학은 이렇다 아니면 뭐 이런 거 준비하면 좋다 이런 것들을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네. 또 질문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는 그런 데서 많이 도움을 얻습니다. 그럼 동기부여가 좀 되겠네요, 그렇죠? 네. 나도 선배처럼 이 대학 생활을 이렇게 준비하고 느끼고 싶다, 이렇게 준비하고 싶다, 대입을. 그렇군요. 제가 저희 작년 그 제자애랑 상담을 하다가 혹시 그 다 하는 애 있냐 물어봤거든요. 그 네 가지 정시, 교과전형, 논술, 학종 하는 애 있다니까. 그걸 다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근데 아까 부담 얘기 나왔는데 변성호 학생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학생 종합 전형이라고 있는데 내신을 전혀 보지 않는 전형이 만약 탄생했다고 치면 그때도 학종이 좀 부담을 많이 더 준다고 생각하세요? 학종이 활동만 본다. 예, 내신 전혀 비교과만 본다 치면은 그러면은 조금 부담이 덜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도 활동 자체가 직접 몸으로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입시 전형 자체가 부담이죠. 대학교를 가냐 못 가냐의 문제니까. 정답입니다. 기가 막힌 정답입니다. 입시 전형 자체가 부담이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얘기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대입 전형이 어떻게 좀 바뀌면 덜 부담스럽고 어떻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 우리 학생들 얘기 좀 들어볼게요. 물론 쉽진 않겠지만 네. 꿈이나 한번 꿔봅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능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한테 부담이 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해도 그 전형, 단 학교마다 수능 최저 등급을 달거나 안 달거나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능을 보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능은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러면은 3년 동안 준비했는데 그날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지면
삐끗해서 마킹 실수를 하나 잘못했다. 그렇지. 그럼 막 요즘은 등급이 하나가 떨어지고 전날 그러면- 갑자기 체하거나. 그러면은 대학도 막 떨어지고 네. 그거는 조금 학생들한테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루에 평가되니까. 네, 하루에 평가되니까. 참 이런 걱정은 우리 때 학력고사 날이나 지금이나 이게 똑같네요. 크게 달라지는 꼭 전날 꼭 춥잖아. 그러니까 이게 감기 몸살로 컨디션 떨어지고 뭐 물론 그게 핑계거리가 될 수는 있었지만 갑자기 뭐 체하고 하루 전날.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은 정말 억울한 거거든요. 12년의 학창 시절을 그 하루를 위해 달려왔다고 해도 솔직히 과언은 아닌데 그 전날이나 전전날 아프거나 갑자기 사고가 있다면은 너무나 억울한 것이다. 그건 진짜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 같은 거는 한 번에 하루 그렇게 딱 치러지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학교마다 가서 하는 네. 거니까 그래도 수능은 한 번인데 이거는 1년에 일반적으로 수시를 6개 쓰니까 그러면 시험을 6번 정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대학교에서 시험을 조금 못 봤다. 그러면은 조금 컨디션 조절을 해가지고 다음 학교에선 진짜 자기의 컨디션 잘 발휘해가지고 실력 잘 발휘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네. 뭐 현재 전형의 기회를 창출한다 그러한 좋은 점과 좀 학생들에게 1년에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여러 번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나은 전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재원 학생은 어떻게 좀 대학을 갔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네,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의견이 되게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서 이제 그 우리나라 말고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의 SAT가 있잖아요. 네. 근데 SAT도 이제 수능처럼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 번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물론 대학에 가서 보는 건 아니지만 네. 일단 여러 번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좀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런 전형들 중에서는 그래도 학종이랑 그다음에 정시 이 수능을 보는 거 이거 두 개가 가장 크게 차지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뭐 내신만 본다던가 아니면 논술 한 번만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약간 학생들의 진짜 역량이나 아니면 노력이나 능력 이런 거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거죠. 자, 꿈이나 한번 꿔봐요, 우리. 김준영 학생.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방금 이제 꿈을 꿔보고 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학생들이 한 번이라는 거에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아무래도 3년 동안 정말 꿈이지만 입사관 분들이 많아져서 학생들에게 정말 3년 동안의 생활을 직접 지켜보면서 저 학생은 어느 학과가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정말 경쟁을 통해서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너의 색깔을 찾아보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도 막 동아리 같은 거 하면 내가 리더를 해야 되고 회장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경쟁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다가가서 아니 너가 회장할 필요 없어. 너가 학급에서 뭐 다른 일을 맡아서 이런 걸로 널 드러내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경쟁이 아닌 정말 3년 동안에 나를 찾는 그런 대학 입시가 되면 정말 꿈 같은 이야기지만 좋지 않을까. 개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진짜, 좋겠다. 예, 그 이상적이긴 하지만 바람직한 그런 예, 현상이고요. 남영 학생. 학생. 저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제 대학별로 전형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전형명을 보면 같은 학종이라 하더라도 대학마다 전형 이름이 가지각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형들을 조금 더 간소화시킨다면 현재 저희 고3 선배님들과 다른 고3 선배님들께서 조금 더 편하게 수능과 그런 각종 전형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계속 얘기됐던 아무래도 투명하다. 그리고 투명하게 그런 게 공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해서 우리 친구들과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토론, 열띤 토론 펼쳐주신 우리 동두천 외고고등학교 학생들과 문희고등학교 학생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이건 아니면은 정시를 또 준비하고 고집하는 학생이건 간에 이 수능은 대학 진학을 원하고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에게는 정말 피해갈 수 없는 관문이 맞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상현 선수처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받으시길 기대합니다. 네, EBS 연중기생 미래를 여는 길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약속된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